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f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 6개죠. count if, count ifs, sum if, sum ifs, average if, average ifs죠. 자, count if는 구성이 인수가 두 개입니다. 조건 범위, 조건 범위라고 하면 이제 조건에 참여하는 범위 또 찾을 범위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건 범위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동일한 셀의 개수,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찾을 범위나 조건 범위 같은 경우는 숫자 데이터가 와도 되고 문자 데이터가 와도 됩니다. 그래서 문자에도 쓸 수 있고 숫자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count if만 있는 거지 count a if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건의 구성은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의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는 생략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비교 연산자 전후로 이렇게요. 좀 아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비교 연산자 전후로 예를 들어서 P 연산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A3이 과장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P 연산자가 두 개가 생긴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죠? 비교 연산식입니다. 얘는 수식이죠. 수식. 수식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거 수식 아니에요. 수식은 항상 이 연산자 주위로 피연산자가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큰 문자예요, 문자. 이 하나가 문자 덩어리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가 조건에 참여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엑셀을 공부하다 보시면 문자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비교 연산식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count if, sum ifs, average if 계열은 조건이 문자 형태로 참여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조건이 문자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그래서 조건이 문자 형태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if 함수 가시면 조건이 비교 연산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 부서식 가면 이제 조건이 비교 연산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또 있죠. 자, 조건 작성하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건 작성하는 방법은 비교값, 여기 오는 두 번째 비교값에 문자나 숫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다. 이렇게요. 만약에 G기가 과장과 같은 그러면은 는 과장 또는 는은 생략한다고 했죠. 제가 여기서 과장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과장이 아닌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 문자 데이터인 경우 문자 조건이라고 하죠. 이게 완전일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얘는 만능 문자를 또 쓸 수가 있으니까 EC로 시작하는 또는 EC와 같은 그런 말이겠죠. 2로 시작하는 그리고 느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오고 이건 같지 않다. 2로 시작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만능 문자는 원래 문자에만 쓰기 때문에 완전일치, 부분일치로 제가 좀 개념을 좀 잡아드린 거고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능 문자를 못 쓰니까요. 이렇게 70 이상, 70 초과, 70 이하, 70 미만 이렇게 조건을 두 개를 큰 따옴표로 직접 입력을 해야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요. 비교 연산자와 비교값을 큰 따옴표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이제 조금만 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값을 문자나 숫자로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돌발이거든요. 비교값에 또 애로 바꿀까요? 비교값에 문자나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 비교값에 수식이나 셀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비교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하고요. 함수는 빼셔야 됩니다. 함수는 원래 큰 따옴표에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큰 따옴표에 하시면은 함수의 결과값을 못 넘겨주기 때문에 문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칸 뛸까요? 이렇게. 자, 셀 주소도 마찬가지로 셀 주소나 함수에는 그냥 큰 따옴표 해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문자랑 분리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초과, 그러면 얘만 큰 따옴표를 하시고 함수 빼서 문자와 함수를 결합하는 이런 수식의 형태로 입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수식의 형태예요. 이렇게 오면 연산자 주위로 피연산자가 두 개가 왔으니까 이게 돌발입니다. 그리고 1급 하실 분들은 이제 2급은 여기서 필기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셀 주소에도 큰 따옴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셀 주소에는 큰 따옴표를 안 하고 비교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하고 분리하는 거. 느는 생략하니까요. D7만 써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생략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두셔야. 이건 1급 실기, 얘는 2급 실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좀 써드릴까요? 2급 실기, 돌발 문제고요. 그 다음에 1급 실기, 돌발은 아닙니다. 1급은 거기다 플러스 2급 필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2급은 해석하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 1급은 직접 구현을 해야 되고 1급 실기는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카운트 이프즈는 이제 조건 범위가 2개 이상 오는 거니까요. 하나 와도 되지만 공부할 때 2개 이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쌍쌍이 조건이 추가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127개까지 조건을 나열할 수 있다네요. 근데 끼케야 뭐 3개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대 3개 정도. 자, 썸이프는 이제 앞에 2개는 똑같고요. 그죠? 얘도 숫자 문자가 가능하고 조건도 똑같고요. 합계 범위만 추가적으로 더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 합계 범위는 이제 조건 범위하고 될 수 있으면 시작 셀의 위치나 높이와 너비가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합계 범위는 당연히 숫자가 와야겠죠. 그래야 합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썸이프즈는 이제 조심하실 것은 이 앞에 합계 범위가 하나 있을 때는 뒤에서 기다려줬는데요. 뭐 127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나 뒤에서 못 기다려. 앞으로 보내주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함수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할 때는 이거 고민 안 하잖아요. 이 2개를 다 안고 가야 되니까 인수의 위치가 변하니까 어차피 이 하나만 써도 이렇게만 써도 이렇게 여기까지요. 참고로요. 여기까지만 써도 이게 썸이프하고 똑같아요. 인수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2007 버전 이후부터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2007 버전 이전 사용자들을 고려를 해서 안 없앤 것 같아요. 초창기 때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 함수를 쓸 필요가 없는데 같이 묻어가니까 이제 인수의 이치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더 피곤하실 것 같아요. 자, 에버리지 if도 마찬가지고요. 썸이프 했으면 에버리지 if는 그냥 거저 먹기죠. 그냥 여기다가 평균만 바꿔치기 하면 돼요. 글자만. 앞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게 하나가 더 있는 게요. 원래 평균은 정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평균은 에버리지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에버리지는 전체 썸을 뭘로 나누는 거하고 카운트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에버리지에다가 조건이 오면은 여기도 조건이 동반해 가지고 같이 올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길게 빼서. 예, 그러면 결국 에버리지 if는 뭐하고 똑같아요? sum if 나누기 count if하고 똑같죠. 요거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if를 쓰라고 하면 에버리지 if를 쓰고, 이 두 함수를 써라 그러면 반드시 나눠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할 때는 슬래시를 해야겠죠. 슬래시로 바꿀게요. 수식이니까. 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가 average if를 쓰라 그러면 average if를 쓰시고, 만약에 sum if하고 count if를 써서 평균을 구하라 그럴 때는 이제 나눠 주셔야 되고, 그죠? 또 average if도 똑같아요. 예, sum if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평균을 합계를 평균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의 특징, 이거 좀 챙겨 놓으셔야 될 거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이거를 아시면 더 쉽게 쓰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범위를 한 열만 설정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목표가 2000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할까요? 그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범위를.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fx. 봐보세요. D2부터 28까지 잡았어요, 제가. 이러면 이제 삽질하는 거죠. 여기서 잡으면 2000 이상이 보시는 것처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삽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건 범위는 반드시 한 열만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요. 편집할 때는 fx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왜 이런 걸 생각을 못 하시고 문제 푸실 때 막 어디를 잡아야 될지 전체를 잡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한 열이나 한 행만 잡아야 된다. 그죠? 두 번째, 필드명을 포함을 해야 됩니까? 제목을 포함해야 되냐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포함을 하게 되면 답이 엉뚱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도시명이 서울인 도시의 수를 구하라 그런 경우는 count if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는을 써버릇 할게요. 나중에 고수가 되시면 생략해 주시고요. 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제목을 포함했고요. 한번 보시게요. 얘는 제목을 포함했고 얘는 제목을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죠? B2부터 B8까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B1부터 B8이죠. 그래도 똑같이 3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count if의 원리가 너 서울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맞으면 1 먹고 틀리면 0을 먹거든요. 너 0 먹어, 1 먹어, 0 먹어, 0 먹어, 0 먹어, 1 먹어, 0 먹어, 1 먹어. 이걸 이제 다 더해주는 원리가 count if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0 먹기 때문에 계산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3. 한 번 더요. 이렇게 해도 3.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골 때리는 게, 만약에 도시명이 서울이 아닌 도시의 수를 세라 그럴 경우는 제목을 제외하면은 4개가 나오는데요. 자, 서울이 아닌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 0 먹어 1 먹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목을 포함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세요. 보여드릴게요. B1부터 시작했죠. 너 서울이 아니죠. 그럼 너 1 먹어. 너 0 먹어. 1 먹어. 1 먹어. 너 1 먹어. 0 먹어. 1 먹어.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이렇게 B8까지 맞죠? 하나, 둘, 셋. 여기 0이군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역시 컴퓨터는 똑똑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이제 몇 개가 나오죠?
얘는 4개가 나오니까 제목을 포함할 때는 어떤 경우는 맞을 수도 있고 포함 안 하면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싸리 맞을 때 맞고 틀릴 때 틀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처음부터 그걸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제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로로 길어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가로로 길어도 카운트 if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개인별 파4, 엑셀, 액세스가 20점 이상인 셀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count if, 컨트롤 A. 범위는 여기 잡아야 해요. 이게 개인의 점수에다가 큰 따옴표 열고 이렇게 하면 20 이상의 셀의 개수가 나오죠. 이럴 경우는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해서 셀 주소가 변하도록. 그러니까 위에 거는 채우기 핸들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한 번만 구하고 끝나는 건데 옆으로 나온 것은 이렇게 채우기 핸들까지 해서 수식을 복사하는 것까지 병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엑셀, 액세스가 모두 20 이상인 셀의 개수가 3이면 그러면 파4도 20 이상이고 엑셀도 20 이상이고 액세스도 20 이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AND 함수를 대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 복사하는 것까지 연습을 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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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이라고 써 있는 애들이 모두 다 20점 이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각 개인별 이렇게 할게요. 파4, 엑셀, 액세스 모두 2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두 20점 이상인 것이 20점이 동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파4가 20 이상이고 엑셀도 20 이상이고 액세스도 20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론 정리가 끝났고요. 꼭 이거 조건 작성하는 방법 꼭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비교값의 값을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을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나 셀 주소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안 하는 거다. 누구에만요?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하고 함수는 빼줘야 합니다. 이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는 하고 큰 따옴표 열고요. 세가모 20점 이상인 셀의 개수 이렇게 하시고 앰퍼샌드 왜 함수에는 큰 따옴표를 하는 거니까 count if 앰퍼샌드하고 count if 탭 컨트롤 A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20 이상 이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가로를 제가 2번 닫았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문자하고 함수를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이 안에 똑같이 써지는 거다. 아시겠어요? 이 안에 이 부분이 그대로 도식화돼서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하고 결합을 해서 함수 이런 형태 이제 에버리지가 되겠죠. 이 형태가 일반적인 수식의 형태인데 그 부분이 이 형태가 느는 생략하고 이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다. 이 부분 대신에 뭐가 함수가 올 때, 셀 주소가 올 때 아시겠어요? 마치 그냥 그거예요.
뭐 너무 또 카운트 if를 예를 들었더니 어려워라 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총 인원 땡땡 이렇게 하고 앰퍼샌드 하시고 그냥 보기 좋게 띄었습니다. 네. 카운트 A 탭 컨트롤 A. 자, 이렇게 잡는 부분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수에다가 앞에 글자를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 안에 이제 연산자를 집어넣자 그 말이고, 이 안에 에버리지나 또 다른 함수를 집어넣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요 마인드를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좀 적용을 하세요. 문제는 또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 돌발 잘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론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